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길거리 음란 행위로 체포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처벌을 면제받았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안치홍 선수가 군입대를 앞두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군대 가는 안치홍 선수의 포부를 들었습니다. 광주시가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8일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지금 법원에 나가 있는 김인정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법원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방금 전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지 8시간 만이었는데요. 법원은 최종적으로 노희용 동구청장과 그리고 측근 박모 씨 둘 다 구속하라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취지가 노희용 구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거였는데 법원 측은 검찰의 이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동구청장은 측근과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영장 실질심사장에 출두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추석 주민 등 선거구민 200여 명에게 과일과 홍상 등 1억 2천만 원어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선물 자금이 뇌물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동구청장 업무는 누가 보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이 영장 실질심사의 일이었는데요. 지금 부구청장이 오늘은 직무 대리 체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 구청장이 지금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직무 대리 체제는 한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이 상황이 또 약간 바뀌게 되는데요. 결재권자가 완전히 바뀌게 돼서 부구청장 이름으로 이제 권한 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노 구청장은 또 다른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기도 한데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인데 이번 건으로 구속이 되면서 동구는 행정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억하시죠? 검찰의 고위 간부다 보니까 처벌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죄는 인정하되 처벌하지는 않겠다. 제 식구라서 감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겠죠. 이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제주 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부근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경찰은 공연 음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석 달 만에 내놓은 결론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였습니다. 제주지검은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병원 치료를 전제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특정인을 향해 범행을 한 것은 아니어서 노출증과는 차이가 있고 재범 위험성도 없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도 큰 충격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연음란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해온 것과 비교하면 기소유예는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쇄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쇄신을 주도할 인물도 그리고 비전도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위원장을 공모해 선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나마 광주 서구울 지역구는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후보 검증 기회조차 없다 보니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당 수뇌부는 진정으로 우리 당을 혁신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되찾고자 한다면 지역위원장 선택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중앙당의 행태에 대해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당 쇄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 희망을 품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 전남의 지역구를 둔 당권주자 3명이 호남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동철, 박주선, 박지원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서 저마다 호남 정치 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당대표가 돼야 위기에 처한 호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명분입니다. 저는 호남 정치력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호남 정신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개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6.4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 등에서도 보여준 구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안치홍 선수가 9일 뒤면 군대에 갑니다. 입대를 앞두고 오늘 광주에 왔는데 뜻깊은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저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안타 치고 들어와는 안치홍 선수는 그때마다 2만 원씩 적립합니다. 입단 첫 해에는 1만 원이었던 걸 연봉이 올랐다며 작년부터는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쌓은 돈으로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야구 꿈나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년째입니다. 그냥 완타 하나 치면 일석이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원한 금액이 1,092만 원. 금액으로만 따지면 꼭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꾸준함이 고맙고 기특한 일입니다. 실은 이제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안 선수의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다음 달 4일이면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뒤에 경찰청 소속으로 2군 무대에서 뛰게 될 안치홍 선수는 2년의 기간을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 결정 과정의 갈등이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탈락이 아무래도 마음에 남았었나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긴 아쉽죠. 그래도 제 실력이 안 돼서 안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군대 간 동안 변심할 애인조차 없는 게 오히려 걱정이라는 24살 청년은 2년 뒤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무조건 좋아져서 올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돌아왔을 때 지금보다 더 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내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멋진 모습으로 팬들 앞에 돌아오겠다는 인사를 남긴 안치홍 선수는 잠시 챔피언스 필드를 떠났습니다. 안치홍 선수 화이팅!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대형마트 입점 문제로 논란이 됐던 광주시 백운광장 일대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주월동에 위치한 한 나대지. 지난 6월 지역의 한 건설사가 360억 원의 토지를 사들이는 계약을 삼성 테스코 측과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10%를 납입한 회사는 6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짓겠다며 최근 대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토지나 건물 소유주가 조합을 결성한 뒤 건설사와 협의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건설사가 땅을 사들인 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 방식 자체가 바뀐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뭐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 검은 속내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지어진 건 아니라는 것을. 청약을 신청한 조합원은 600여 명, 그리고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 70억 원이 건설사로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아직 사업 계획도 승인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부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다른 용도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애정 부지가 도시계획도로 또 시 소유 토지들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광주 남구청이 해당 부지를 푸른길 거점 광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등시장의 상가 주민들 또 그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난 그리고 푸른길 공원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을 저희 구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건설사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합원 자금은 신탁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주택조합이 결성된 뒤에 사업 추진이 무산되거나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주부들은 김장을 언제, 얼마만큼이나 담글까 고민하죠. 올해는 농작물 작황이 좋아서 비용만 놓고 보면 그 어느 해보다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농민들 생각해서 김장 포기수를 조금씩 늘려보는 건 어떨런지요? 조현성 기자입니다. 배추 한 포기의 재래시장 소매 가격은 2,000원 안팎. 배추값이 폭락했던 작년 이맘때보다도 800원이 쌉니다. 무와 양파, 대파 등도 지난해보다 가격이 30% 안팎씩 싸졌습니다. 고추와 호박 가격이 약간 오르긴 했지만 김장을 하는데 적어도 채소값 걱정은 없습니다. 올해는 다 싸. 무도 싸고 배추도 싸고 파도 싸고 다 싸. 4인 가족 배추 20포기를 기준으로 한 올해 김장 비용은 17만 3천 원 선. 작년보다 2만 원 가까이 싸졌고 최근 4년 사이에도 가장 낮은 액수입니다. 배추뿐 아니라 다른 작물들까지 모두 작황이 좋아 공급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배추를 많이 살 계획이에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한 0.5배? 예. 가장 최근에 발표된 김치 지수도 83.7로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김치를 담그는 비용이 매우 낮아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날씨가 변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광주 전남 김장 성수기인 다음 달 초순 전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부 지방의 김장 시기가 종료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김장 관련 대부분 품목이 작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장값 걱정이 크게 덜어진 올겨울. 김장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세계 김치문화축제 예산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 심의를 통해 광주 김치축제 예산 15억 원을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김치축제 행사장을 남구 김치타운으로 옮기고 김치 관련 부서도 생명농업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 공동체 시민회의 위원 514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온 지하철 2호선 태스크포스팀 논의와 대구, 대전 등의 타 지역 사례 조사, TV 토론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합니다.